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조갑재 기자님이나 정규재 기자님은 평생을 좌익들에 반대해 온 분인데 한국 좌익 그 100년사를 다 들여다보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안 보일까? 모르겠어요. 저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거 부정 같은 거 뭐 왜 못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우리 세대가 봤죠. 제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운동권 선배 4명이 자살을 했어요. 아주 작은 과인데 1980년대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친북이라든지 친공산주의 그 문화까지 잠식되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언론계, 법조계 다 장악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데 자신들이 조금은 틀렸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향을 했느냐? 전향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기들이 승리했고 잘못된 것을 엎었는데 왜 전향을 해야 되지? 제가 헌법 3조 4조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지?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반도 영토 왜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야?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 인정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 삭제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처럼 할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한 세대, 지금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한 세대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그 올드 우파들은 한국 좌익을 모릅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이 재앙적 권력 구조가 문제다.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요. 닫았어요. 그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그런 것이 다 같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데모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데모를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을 머리에 위에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대통령제의 최악의 현상을 보인 것은 이 정권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원전을 선언한다? 정말 최악이죠. 이 정권이 등장해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각제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반도 100년의 역사는 우파만 있는, 소위 보수 우파만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이 한 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100년의 갈등을 조감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세계에 푹 빠져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진영이 필요한가? 왜 자유우파 진영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지금 자유민주주의도 ABC, 공산주의도 ABC 이렇게 나뉜다고 봅니다. A 이승만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B 반 이승만 계열, 그 당시에도 한민당은 내각제를 주장했는데 그런 계열이 있어요. 이승만 계열이나 반 이승만 계열이나 모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지만 언제나 70년 넘는 그런 갈등을 갖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죠. 사실 이번에 이 B 세력이 내각제를 하겠다고 재앙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지금 탄핵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도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C를 부패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고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한데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인 사람도 있고 또는 자유민주주의자이면서도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열외로 해야죠. 이런 사람도 많지만 그건 공산주의도 부패 세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지금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박헌영 계열이 있어요. 뭐 여운형 이런 남노당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북노당 계열이 있어요. 주사파는 북노당 계열로 봐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안보를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권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좌익 문제예요. 좌익 문제. 지금 소위 보수 우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전 조갑재 대표조차도 이 좌익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점잖고 우리는 근사한데 쟤네들은 야만이야. 이런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 안 들고 칼 안 들었지만 지금 피가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피가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기를 미국에 의지하지만 미국의 자유우파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자유우파거든요. 지금 뭐 공산주의자, 소련, 중국은 야만인데 미국은 근사하고 그래? 그 다 쓸데없는 얘기죠.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보다 더 강한 무기와 더 강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우파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얌전하고 점잖고 그런 대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생과 사가 갈리는 전쟁입니다. 이번 총선을 좌익들은 생과 사가 갈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우익들은 전혀 그런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제가 진영 논리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우파들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새로 누가 진입하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너무 20년 내내 질려서 웬만하면 아무 데도 안 나갑니다. 그냥 제 할 말만 하고 얼굴을 보기 싫어요.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웁니다. 새로운 누가 나타나면 아주 폄하하게 바빠요. 도대체 그런 심보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진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좌익들도 많이 싸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 이런 거를 놓고 전쟁이 벌어질 때는 똘똘 뭉치거든요. 지금 우파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벌어져도 절대 안 뭉쳐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선거 어떻게 했습니까? 조원진, 홍문종, 김문수 다 뭉쳐서 선거했습니까? 소위 태극기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라도 대변인을 배출하자. 이 정도도 합의를 못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진영이 필요할까요? 지금 절대 평화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평화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번역을 안 해서 죄송한데 2016년에 그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차이를 보일 때 어떤 입장 갖고 차이를 보이느냐. ISIS, 이슬람 ISIS 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총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 이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산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낙태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 갖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조금씩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소위 보수와 진보가 이런 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도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문제라든지.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런 입장 차이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저렇게 뭐 낙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리버럴하고 공화당은 좀 엄격하고 이런 뭐 정도의 차이, 그런 걸 뭐 좌우, 진보, 보수 이렇게 보는 그런 시대가 한국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또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흑백 차별 이런 문제는 저렇게 뭐 더하고 덜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승부를 냈거든요. 전쟁을 했어요. 특히 남북 전쟁에서는 시빌워 내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한국 그 좌파 우파가 지금 미국에서 보이는 이런 입장 차이, 뭐 총기를 좀 더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의 그 정도의 그런 진영 차이가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통이 아니라 통합당이죠. 그리고 정통 우파라고 제가 나눴어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은 입장이 이렇게 세 개가 분리가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경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번에 소위 중도라고 하는 미래통합당과 정통 우파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 공수처라든지 탈원전, 뭐 보편적 복지, 북한 인권 이런 것은 소위 중도와 우파가 일치해요. 이런 몇 가지 일치하는 것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의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버려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중도는 말하지 않거든요. 정통 우파는 북한에 현금 수여를 시켜주는 것, 그건 핵자금이고 북한 체제 유지 자금이야. 특히 핵실험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정통 우파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소수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런저런 뭐 복지나 이런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아주 애매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한미일 협력을 빼면은 안보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도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시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 북한 정권은 유지해야 된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거기다 보편적 복지, 다른 말로 하면 배급이죠. 어떻게 삼성 이재용도 40만 원, 저도 40만 원이에요? 저도 더 주셔야죠. 이게 공산주의로의 길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표를 왜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합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세모예요. 전부 세모. 아무 말하지 않아요. 이런 미래통합당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화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하자면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할까 말까 이 정도의 근본적인 문제, 노예 해방에 성공한 링컨은 암살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앞에 있는데 중도는 말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겠다. 아주 얄팍한 것만 말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영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조갑재 기자가 선거 부정 금정을 막기 위해서 하태경까지 끌어들이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태경 씨가 정통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태경이 정통 우파예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지금 한국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북한 남한이 모두 정통성이 있다. 대한민국이 유일 정통성이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해도 A, B형은 망합니다. 우리를, 이 한반도를 암흑의 땅으로 끌고 갑니다. 요즘에 보훈처에서 6.25 전쟁이 북한도 잘못, 우리도 잘못, 뭐 이렇게 말을 맞추려고 애를 쓴다고 하던데 정신들이 나간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근현대사 인식의 전쟁을 표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이해를 못하고 인정도 못해서 지금 한국 정치 세력, 언론계는 모두 한반도를 캄캄한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우파2라고 표현한 태극기, 지금 극우라는 욕을 먹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우파2라는 정치 세력은 말 그대로 너무나 억눌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다 죽고 우파2만 살아납니다. 자유민주주의자. 링컨 시대에 노예 해방을 하지 말자라는 쪽이 더 세련되고 더 근사했어요. 그런데 노예는 해방되었고,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물론 살아는 있지만은 졌죠.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남부 출신인데, 알라바마 출신이었는데, 지금도 남북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더라고요. 리 장군을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졌잖아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특히 우파2, 1948년 각 개인에게 기본권이 나누어진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했던 대한민국 진정한 건국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승리의 주인이 됩니다. 중도, 개혁 보수, 좌익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우파끼리 그만 싸우자라고 얘기했는데 진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영이 이렇게까지 작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공산주의자 한 사람 본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공산주의자. 황장엽이란 사람이에요. 언젠가 제가 황장엽 씨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1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황장엽 선생, 제가 그래도 선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공산주의자로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일종이었어요. 그분은 중국식 공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했죠.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지만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에 대해서는 교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신이 자유민주주의의 북상, 그리고 중국으로의 확장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동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황장엽 선생에 대해서 한번 길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지금 문제는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좌익의 문제입니다. 근데 좌익들이 모두 무식하고 야만이고 부패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빨갱이들 중에서 인격이 근사하고 괜찮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의 우파들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다음에 역시 기회 있으면 중국 근대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만 중국 현대, 중국 근대도 절대로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중국 현대를 볼 때는 송가수라고 하는 그 송경영 아버지, 이 사람으로부터 봅니다. 이 사람은 성경책을 팔아서 거부가 된 사람이죠. 그 세 딸 중에 한 사람은 목택동의 공산주의를 택했고, 한 사람은 장개석의 자유주의를 택했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갔죠.
한 사람은 돈을 사랑했고, 한 사람은 나라를 사랑했고, 한 사람은 권력을 사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나라를 사랑했다. 공산주의를 택한 송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을 멋지게 포장할 때 돈과 권력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다. 민중을 사랑했다. 인민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인민을 절대 빈곤으로 인도하고 인민을 개인 우상화로 인도한 그런 세력들이 정말로 나라입니까? 대만의 장개석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자였나 이런 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승만은 장개석에 비해서 훨씬 훌륭한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들 왜 VOA는 이렇게 자꾸 대중 버전을 시도하지 않느냐 그런 항의들을 해요. 지금 공부를 해야지 겨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지 겨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좌경화됐다고 생각합니까? 깊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금욕입니다. 금욕. 심지어 김일성도 뭐 아주 찬물 냉수와 뭐 아주 제기밥 이런 도시락을 먹으면서 항의를 했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죠. 금욕인데 사실 알고 보면 위선이죠. 엄청나게 누렸는데 그런데 정말 누리지 않고 정말 금욕적인 공산주의자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우파를 이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다 들어와서 이기고 있어요.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뭐 엄청난 훌륭한 인격으로 바뀌어라 이런 것은 저한테도 요구할 수 없고 아무한테도 요구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싸우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좀 단합을 하자. 우파끼리 너무 싸운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내 형제, 내 사상의 동지들을 좀 챙길 때입니다. 오류를 범하더라도 조금 봐줘야 될 때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조갑재 정규재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지만 그 후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야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 부정 끝까지 봤더니 정말 부정이 많네? 이렇게 입증이 되면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진을 해서 봤더니 선거를 뭐 이상하게 관리해요. 중국인이 개표를 하고 그리고 무슨 빵박스에 선거 투표지가 들어있고 이것만 해도 이미 풍부하게 많이 발견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을 엄격하게 검증하다 보면 뜻밖의 많은 수확이 있을 수 있어요. 박수치고 칭찬해야 됩니다. 후진을 기를 때가 됐습니다. 전 사실 이 우파 영역에 문화적인 불모지기 때문에 가령 토순이라는 그 박세정 씨가 등장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음악을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가하는 온갖 욕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집을 부수겠다고 들어오는 세력이 이렇게 강할 때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우파끼리 그만 싸웁시다. 그리고 너무 겁내지 말고요. 선거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의 아들 그런 신체 검사 이런 거 엄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스트릭하게 스트릭 스크루틴이라 그래요. 아주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준비했지만 여기서 정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취임사 일부를 읽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1948년 건국 기념사를 하면서 좀 사상의 자유 같은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불과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하셨을까? 심지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공산 계열에서 상당히 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남과 북의 차이죠. 북한처럼 한 사람이 자기를 우상화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하나로 만들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당장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악마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번만 읽겠습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해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해하며 남의 이론을 철거하는 원칙에 위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좌 중에서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호치민이라든지. 가끔씩은 좌나 우나 이런 질문보다 누가 의롭고 불의하나 이런 질문이 승리를 결정하는 데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데 의로운 그런 지도자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저는 72년 전보다 지금이 더 후퇴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은 좌파들이 탄압하는 것보다 우파 내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탄압하는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좀 그만 싸우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이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헌정을 수호하고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하는데 제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드 저널리스트라고 했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조갑재 정규재 선생님, 다음 세대가 조금 좌충우돌을 해도 기대하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은 결국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0대가 30대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생명력 있게 야성 있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